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검토해달라 청원을 신청했고 지금 검토 기간입니다. 2, 3일 후면은 공개가 됩니다. 이 청원을 하는 목표는 탄핵이 목표가 아니고요. 농지법을 개정하자, 농지법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송미령 장관 탄핵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농지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몇 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농지법 때문에 겪고 있는 이런 불합리들 카페에 오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와 유전뿐만이 아니고 농지법이 갖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모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농지법은 옛날 유물 그대로입니다. 농지법이 농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지법은 농지를 위한 법이에요. 굉장히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되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면 정부 청사에 모여서 농지법 개정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로 바꿔야 됩니다. 농지법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개선할 방법을 찾자 이 말입니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농지법으로 피해받는 사례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흑들 카페에 검색하시고 가입하셔가지고 농지법에 대한 질문들, 전수조사 질문들, 그리고 내가 겪은 농지법의 그 불합리한 농지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경사도 높은 산림화된 농지, 농사가 불가능해도 이행강제금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합리합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인데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여기 사례처럼 지금 농지법에서 농지의 기능을 잃은 농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농지법을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경사도, 산림화 및 보존 녹지 등의 상태 때문에 농지로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송거리는 되지만 100%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약간 산림화된 농지에 나무를 막 심어버린 거죠. 그러면 불법 형질 변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벌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농지 그대로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법이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 이런 불합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임야화된 농지 내용입니다. 공유농지 농업경영지 등록 시 물리적 경계, 뚝방, 벽을 설치하라는 요구입니다. 3,000평이에요. 이 사람이 1,000평씩 갖고 있어요. 이게 전체가 과선이에요. 경영지 등록을 하러 가면은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작용하는 부분만 경계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데 경계를 나누게 되면 농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농사를 짓는 그 자체에 불편하잖아요. 이런 걸 고려를 안 해요,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물리적 경계 요구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요. 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농사도 이렇게 본인의 소유에 맞게 뚝방을 설치하는데 공유농지는 뚝방을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공유니까 뚝방을 설치해라, 경계를 설치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도면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외관상으로 농사를 짓는지 않는지는 외관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요즘 드론으로 확인이 다 가능한데도 외관상으로 뚝방을 설치해라, 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물리적인 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계를 설치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면 되지만 직접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가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사 지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만큼 줄어들어요, 경작 면적이.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안 해줘요.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속의 경일기입니다. 정말로 환장합니다. 종중 대표자로서 고충이 있습니다. 종중이 갖고 있는 이런 땅은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민원입니다. 현행법상
종중 문중 명의로 농지 소유권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종중한테 경작을 맡긴 농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농지들은 예외로 해서 사실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 문제도 농지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막힌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주말 농장이라 서류 발급이 안 되는데 농막을 철거하랍니다. 72세 회원님의 피눈물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농막을 연장하고 싶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만 발급이 돼요. 물론 비닐하우스가 100평 이상 되면은 발급이 되는데 통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발급을 해주는데 처음에 농막을 지을 때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농지에는 농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줬는데 3년마다 재갱신을 하잖아요. 갱신할 때 담당자가 요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증. 근데 안 나와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오지 않는 것을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모순이라는 거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지자체에서는 그걸 요구하는데 아마 나는 담당자의 미스거나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테일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사례를 모아서 농지법 개정할 때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농지법의 그 총체적인 이런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경자유전뿐만이 아니고 농민이 농사짓기에 편하도록 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예전처럼 땅이 모자라서 몸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땅은 남아 돌아요. 지금 사실은 식량 안 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땅은 남아 돕니다. 시골 가보세요. 휴경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은 남아 도는데 이 남아 도는 땅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 작용해라 작용만 외치는 거거든요.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보여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농지법 때문에 피해본 사례들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적어주세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도 불합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같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7월 2일에 끝나는 국민동의 청원은 지금 17,000명 아직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만 명 달성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셉니다. 농림부 장관 탄핵이니까요.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농업조합에서 같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계시다가 공개가 되면 한 15일 만에 5만 명 이상 달성해가지고 농지법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언론화되고 이슈화돼서 결국은 농지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게 지금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긴장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뜰카페 많이 와주시고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눌러주시고요. 멤버십과 후원으로 영상 제작에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만 달성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